안녕하세요. 나박사의 메디칼 톡입니다.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질병 상태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게 저의 역할이겠죠. 그렇지만 치료를 하다 보면 환자 가족의 사소한 충돌부터 심각한 갈등까지 개인적인 상담을 하곤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항암 치료나 수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족 간의 원만한 관계도 치료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투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로 이제 음식이나 음주, 흡연 등을 이유로 서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요. 금주나 금연을 강하게 얘기해 달라고 미리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환자가 몸에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다투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운동이 부족하다고 제 앞에서도 서로 티격태격하는 분도 있는데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두병부암으로 방사선 항암 치료를 받던 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치료를 받다 보면은 미각세포가 소실되어서 맛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이 굉장히 싱겁다고 느끼게 되는데, 평상시 식사 습관이 좋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 맛이 바뀌면서 반찬 투정이나 식사 투정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죠. 배우자는 투병 중이라 몸에 좋은 음식을 해서 환자를 드리지만, 환자분은 이제 그런 음식이 일반적으로 싱겁고 맛이 없기 때문에 안 먹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서로 내가 정성스럽게 마련한 것을 왜 안 먹고 당신 건강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싸우게 되고, 심지어 진료실에서 티격태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쁜 생활 습관이 있다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록 좋지 않은 습관이라도 내가 말해도 바뀌지 않는다면 과연 나의 말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점검을 하셔야 되고, 내가 너무 급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습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빨리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런 점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아무리 좋은 조언이나 충고라 하더라도 너무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우리 환자분들이 강요받는다 이런 느낌이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환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노력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실험실 데이터이긴 하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이러한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몸의 암의 전이를 더 악화시킨다는 그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상태를 알리지 않은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환자에게 상황을 감추는 경우인데요. 악화될 때 가족 간의 신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이제 위암으로 진단 후에 수술을 받았지만 절제를 하지 못하고 개복순만 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할머님이셨는데 가족들은 수술이 잘 되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렇지만 결국 상태가 나빠지면서 구토나 복통 같은 소화기계 증상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소식을 들은 우리 환자분은 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구토나 복통 같은 증상들도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말해야 될 수밖에 없다면 정직하게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당사자의 의사를 감안해서 정확한 사실을 전달을 해야 되겠죠. 싫어하는데 억지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필요하다 그러면 의료진이나 가족이 대신 얘기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족 간의 중요한 의학적인 상태를 공유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일부에게만 정보가 공유되고 의사결정에서 소외되는
경우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연세가 많으신 환자분 중에 딸만 셋이 있던 분이 있었는데요. 주로 간병은 첫째와 둘째가 맡고 있었고, 셋째는 관계가 좋지 않아서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몸이 나빠져서 치료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서야 셋째 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막상 셋째 딸은 연락을 받고 난 다음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같은 그 당시 환자 상태에 맞지 않고 해가 될 수도 있는 과도한 치료를 요구해서 가족들도 난감하고 소통을 하는 의료진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소 소원하거나 교류가 부족한 경우에 마지막에 가서야 상태를 설명하다 보면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가족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족 대표를 정하셔서 이 분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팀워크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요새는 이제 SNS라고 하죠. 카톡이나 메시지 같은 걸 잘 활용하셔서 의료진이 중요한 정보를 줬을 때 공유를 하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요 사이에는 이제 녹음도 많이 하시는데, 녹음을 할 때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평소 원만하지 않은 관계가 악화될 수가 있는데요. 부부나 고부, 신혼의 갈등이라고 하죠. 특히 이제 젊은 연령에서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출산하는 과정에서 소원해진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겁니다. 위암으로 수술한 이후에 재발되어서 항암 치료를 받았던 젊은 3대 독자가 있었는데요. 며느리가 주된 간병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이제 간병을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냐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데,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며느리가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 상황을 본 환자도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래서 시부모님께서 왔다 가시기만 하면 그날 저녁에는 구토도 심해지면서 통증도 악화되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도 호소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그 대인 또는 가족 관계가 환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주된 간병을 맡고 있는 가족에게는 질책하는 것보다는 많은 격려가 필요하겠고요. 진료와 관계된 갈등이 혹시 있다 그러면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에도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관계가 지속되는 건 아닌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단순한 사교적인 친분이 많아지는데요. 불필요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정말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을 해보시고, 우리가 인맥 다이어트라고 하죠. 사전적으로는 찾아보니까 인맥과 다이어트의 복합으로서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의도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때로는 이렇게 과감한 인맥 다이어트가 필요하겠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과 싸우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네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만들게 되는데, 투병하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기존 인연들도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되는데요. 환자들도 인간관계를 통해서 질병과 싸우는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갈등으로 절망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따지고 보면 가족이었던 것 같고, 그런 가족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고 용기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나 겪는 일이죠. 그렇지만 암 투병 시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치료 결과가 좋기 위해서는 당연히 환자를 지지하는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들을 미리 인지를 하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노력하다 보면은 상황이 좀 어렵더라도 나름대로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를 포함한
간호사, 전공의 같은 이런 의료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적이다,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피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상담을 요청하시고 적절한 정보를 주면서 같이 우리가 해결한다는 그런 태도가 바람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힘든 치료 시기를 잘 지내시고 좋은 치료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